한 분야 최고의 스페셜리스트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인사드리고 있는 코너이지요. 정진이 쇼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코너입니다. 오늘도 정말 특별하고 귀한 분 어렵게 모셔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담석과 담낭 용종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주 꽤 흔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언제 수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몸에 그대로 두면 암이 되지는 않는지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담석과 담낭 용종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를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의 간담체외과 강구정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먼 걸음 해주셨지요. 네, 오늘 특히 또 눈이 와가지고. 와 오늘 진짜 예, 펑펑 내리는 거 올해 처음 본 것 같은데 네, 대구는 멀리서 눈이 안 왔는데, 아 네, 정말요? 저 추풍령을 넘어오니까 눈이 이렇게 쌓이더라고요. 네, 그러시구나. 서울 근처 오니까 네. 설국이 돼요. 오늘 진짜 첫눈인데 이렇게 펑펑 올 수가 예, 없었습니다. 예. 저희 교수님께서 대구에서 먼 걸음을 해주셨는데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간담체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구정이라 합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스페셜 유튜브 의학 방송 채널에 제가 저를 스페셜리스트라고 하시는데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이 단지 겸손하시. 뭐 최고의 시니어 교수다. 또 어쩌면 경험 많은 간담체외과 의사다. 막 그런 측면에서 저를 불러주신 걸로 이해하고 편안하게 제가 경험하고 또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사실 뭐 TV 다양한 매체에서 소개가 많이 되셨지만 또 비온 뒤에는 처음 자리해 주셔서 제가 소개를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시고 이제 일본 교토대학에 단기 연수를 다녀오셨다가 또 연수를 굉장히 많이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미국 듀크 대학 메이오 클리닉에서 연수 및 교환 교수를 지내다 오셨고요. 현재는 간담체외과 학회 회장을 또 역임하고 네, 계십니다. 과거에 네, 했었고요. 과거에 역임을 했었고요. 하셨던 네. 걸로. 그런데 교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바쁘시고 다양한 활동을 해주시는 가운데 진료 중에 일어나는 특별한 일들을 좀 기록하시는 작업도 하고 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경험한 내용들을 글로 남기시는 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바쁘실 텐데요. 네, 뭐 글을 뭐 어릴 때부터 읽고 또 이게 쓰는 거를 이제 가끔씩 즐겨 해왔는데 특히 외과에서라서 수련 받으면서 제게는 잊을 수 없는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가면 다시 이렇게 떠올려서 기록하기 어려워서 잠들기 전에 조금씩 기록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일기장으로 이제 기록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책에 관해서 네, 지금 또 3권의 책을 또 선물로 미리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조금 봤거든요. 그럼 슬라이드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기를 봐주시면. 네, 제가 2002년도로 기억하는데 네, 민음사에서 글쓰기의 새로운 시도 올해의 넌픽션상 공모 신문 전면 광고를 보고 제가 그동안 틈틈이 써뒀던 일기장에서 발췌해서 뭐 글 평가나 한번 받아볼까 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때는 외과의사 노트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제출했는데 그게 5가지 항목 중에 한 분야의 당선작으로 이렇게 뽑혀서 나는 소박하게 외과의사 노트로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나는 외과의사다 이렇게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제목을 출판사 편집장이 이렇게 됐는데 제가 끝까지 거절하다가 할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 제목으로 내가 제한 제목으로 책을 독자들이 짐지 않는다는 거죠. 이 책이 나온 이후에 나는 가수다. 그런 프로그램 아세요? 알죠. 네, 그게 한 1, 2년 후에 야. 나가수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게 원조네요, 됐어요. 교수님.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야, 네, 그리고 이제 대단하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와 이렇게 진료하고 상담하다 보면 시간을 자꾸 잡아먹고 시간 제한돼 있고 설명을 다 못 드려서 좀 가이드북을 하나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네. 흔히 이루어지는 30여 개 항목의 그 수술에 대해서 환자들이 한 안내서를 할까 그런 목적으로 썼는 것이 수술 마지막 선택이다. 제목이 이렇게 된 이유는 제가 외과 의사지만은 수술은 선택할 때 결정할 때 신중해야 된다. 정말 수술해야만 하는가 이런 쪽의 관점을 두고 제가 이 책을 제 경험과 또 자료들 종합해서 쓰게 됐고요. 최대한 좀 수술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저는 측면. 뭐 아주 과감할 때는 과감히 하지만은 네네. 수술을 꼭 해야 할 때 하고 아주 필요한 것만 해야 된다. 이런 기본 뭐 철학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아까 소개하셨듯이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있는 메이오 클리닉에 제가 간암 유전자 연구를 위해서 6개월간 머문 적이 있는데 그때에 이제 가서 보고 이 시골에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병원이 설립됐는가. 요즘도 매년 10월이 되면 US 월드 앤드 뉴스 리포트지에 이 세계 미국의 병원 랭킹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계속 1위를 하는 메이오 클리닉의 그 설립 과정과 그 이분들의 그 닥터스 메이오 3부자의 그 철학이 담긴 내용이라서 제가 영문으로 읽으면서 좀 어려웠지만은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어서 우리나라에 소개해야 되겠다 해서 번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알아보니까 16개국으로 벌써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돌아와서 번역한 책입니다. 야, 사실 이게 여기 앞에 책도 지금 있는데요. 이 책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교수님. 예, 뭐 이거는 제가 좀 축양해서 번역하자고 했는데 네, 이게 네. 편집장이 아주 책을 내면 제대로 내야 된다. 계속해서 남을 그런 책으로 써야지 대충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풀로 다 번역한 겁니다. 그러셨군요. 그리고 특히 아까 이 나는 외과 의사다 책은 외과 의사의 노트로 그냥 일기처럼 쓰셨다라고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책이 올해 논픽션상을 수상하시기도 했다고. 네. 너무 자랑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뭐 제가 깜짝 놀랐죠. 저도 뭐 그냥 뭐 평가 한번 받아보자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교수님께서 이제 쓰시고 이렇게 번역하신 책도 있으니까 많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의 주제를 한번 배워봐야겠죠. 오늘 교수님께서요. 진짜 꼼꼼하고 알차게 내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로 이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질환의 가족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그 누구보다 자세히 자료를 정말 깊이 있게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자료를 좀 바탕으로 배워보면서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담석이 좀 정확히 뭔가요? 정의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뭐 소개하셨는데 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진료실에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그렇게 흔하진 않더라도 깊이 있는 질문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도 좀 많이 포함되어서 다소 어렵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네. 오늘 주제 담낭 질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담낭을 포함한 간, 담도, 췌장의 회부 구조를 간략히 보면 간은 우리 몸의 대사의 중추기관입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이 그 담즙이 간 내 담관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이 되고 일부는 여기에 그 스핑터 괄약근이 쪼류가 될 때에 담낭 안에 저류하게 됩니다. 담낭은 단지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그 담즙을. 그러다 음식물이 내려오면 십이지가 내려오면 여기 괄약근이 열리고 담낭을 수축해서 짜주면 이렇게 내려와서 음식물과 섞여서 소화를 돕는 기능을 하죠. 이 기본적인 이 담즙이 배출되는 이런 해부 구조에서 담즙이 정체되거나 또 어떤 물질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체가 되면 돌이 형성되고 그게 여러 가지 증상을 이렇게 되죠. 네. 또 이어서 이게 이제 담석인 거죠, 교수님? 그 담석은
네. 크기와 개수가 이와 같이 다양합니다. 뭐 콩알 같기도 하고 파달 같기도 하고 모래알 같기도 하고 강장알 같기도 하고 뭐 은행알 같기도 하고 뭐 공깃돌 같기도 하고 또 뭐 화석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 다 진짜 우리 몸에서 예, 나오는 제가 이게 거죠? 수술한 환자들 제가 말도 하도 안 재미가 돼요. 있어서 하나씩 네. 찍어뒀던 사진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무슨 만들어 놓은 돌멩이처럼 이렇게 네, 네. 우리 몸에서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게 좀 제가 이게 신기합니다. 조금 이 돌들은 조금 오래됐는데 여기 저 색소성 담석이 많은데 요즘은 콜레스테롤 결석이 더 많아져서 나중에 좀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양이 조금 네. 좀 달라졌나요? 다른 형태로 지금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겪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 담석증은 이제 초음파 검사가 일반화되고 또 건강 검진이 일반화되면서 흔하기도 하지만은 발견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유병률은 인종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말씀드리고 우리나라에 또 건강보험이 굉장히 그 모든 데이터가 잘 발전돼 있지만 정확한 통계는 이제 그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지역과 그 인종에 따른 차이를 보시면 이 남미의 서쪽 해안의 칠레를 중심으로 칠레는 40%의 유병률을 갖고 있고 아르헨티나, 페루, 어머. 독일, 스위스 등도 30~40%, 인도, 이탈리아, 스칸디네이아 반도는 20~30%의 그 유병률을 갖고 있고 미국과 러시아, 보통 코케시안들이 10 내지 20%의 빈도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이 근동 지방에서는 이제 10% 이내로 5 내지 10% 정도의 유병률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신기한 게요, 교수님. 이 지역이나 인종에 따라서 이게 편차가 굉장히 큰 질환인가 봐요. 예, 이게 아직까지 미스터리입니다. 제가 아. 정확하게 그 왜 그러냐 하는 그 메커니즘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인종적으로 지역적으로 이만큼 편차가 많은 질환입니다. 네, 어쨌든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흔한 질환이라서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초음파하면 쉽게 확인이 된다고 하니까 네, 네. 네, 검사도 비교적 쉬운 질환이기 때문에 좀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네, 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개방 포털에서 제가 이걸 찾아봤는 데이터인데요. 아, 네. 1년에 담석증이 지난해에는 27만 명, 담낭 용종질환은 15만여 명, 수술 건수는 9만 3천여 명이 지난해에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늘어나고 있는 있죠. 거죠. 이게 백내장 수술이 수술로서는 가장 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항문 질환 수술이 두 번째고 이게 세 번째에 해당되는 수술 건수입니다. 아, 정말요? 네. 백내장 수술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인데 이런 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수술도 네. 못지않다. 뭐 숫자로 따지면 예. 백내장은 뭐 제가 보니까 50만 아, 명 좀 압도적이긴 압도적으로 하네요. 많고 막 고령화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봅니다. 순위로 보면은 이것도 네. 굉장히 네, 네. 좀 손꼽히는 수술 중에 외과 하나다. 질환 중에는 두 번째 하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근데 이 담석도 아까 잠깐 언급을 주셨지만 좀 종류가 있어서 좀 다르다고요. 네, 제가 그 수련받던 80년대, 1980년대는 이제 그 농경 시대에서 산업 사회로 넘어가는 시대인데 이때는 이제 담도 결석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때 서양에는 담낭 결석이 주다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현재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콜레스테롤 담석이 90%나 됩니다. 색소성 담석은 10% 정도 되는데 네. 이제 콜레스테롤 담석은 뭐 말 그대로 콜레스테롤과 이제 담즙산이 주성분이 되고 색소성 담석은 이제 그 혈구가 적혈구가 파괴되고 난 찌꺼기라 할 수 있는 빌리루빈이 주된 그 성분이 되고 주로 흑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 예, 이게 성분이 흑갈색이고, 다르니까 좀 모양도 모양도 다르겠네요.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이게 이제 산딸기 모양, 오디 모양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예. 강자갈 모양, 강자갈 네. 흑색돌 그런 모양이죠. 색깔도 네네, 다르고. 확연히 다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뭔가 콜레스테롤과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언뜻 떠오르는 거는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맞습니다. 고콜레스테롤증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긴 했는데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게 늘어나니까 이게 늘어나는 거겠죠, 교수님? 맞습니다. 바로 잘 지적하셨는데요. 그렇군요. 궁금합니다. 그 담석증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음. 이 가장 흔한 콜레스테롤 담석의 경우에 비만과 당뇨, 고콜레스테롤, 뭐 지혈증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영양은 많이 섭취하면서 활동은 또 적게 하고 이런 경우에 많이 생기고 비만 수술한 후에도 또 빠른 체중 감량이 일어났을 때도 담석이 잘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 임신 때에 담석이 더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약물로 이제 여성 호르몬과 소마토스테틴 같은 이런 호르몬이 작용하고 유전자가 관계한다는 연구도 이렇게 다양한 유전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콜레스테롤 담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한 이제 보스턴 대학의 내과 의사 닥터 스몰이 1967년도에 발표한 이 논문이 지금까지도 통용되고 있는데 이 주성분인 콜레스테롤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삼각형을 보시면 이쪽으로 올라가면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지고 레시틴이라는 인지질 농도가 또 높아지고 담즙산은 이쪽으로 가서 높아지는데 콜레스테롤이 낮고 레시틴이 낮은 이쪽에 또 담즙산이 높은 이 지역에 가면 이제 미셀이라고 해서 미셀이 비누화된다는 거와 비슷한데요. 미셀로 해서 액상으로 되는데 이 반대로 이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면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지고 인지질이 많아지고 담즙산이 낮으면 여기에 이제 결정체가 만들어져서 돌이 생성돼 자라는 걸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이론에 콜레스테롤이 농도가 높아지면 콜레스테롤 결석이 잘 생긴다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콜레스테롤과 이 돌이 생기는 데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래서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조금 더 크게 보면 콜레스테롤 담석의 그 원인 위험 인자는 4F라고 얘기해서 40대 40 여성 비만 퍼틸리티는 이제 임신인데 이 네 가지 4F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소위 족보고 야마인 그런 건데 이 네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유전인자도 작용하고 이제 콜레스테롤이 이제 간에서 담즙으로 너무 많이 분비가 되고 과포화가 되고 담낭 수축이 장애 오고 또 장관 인자에 의해서 이제 담즙의 장관이 이루어지는 이 순환이 장애 올 때에 담석이 콜레스테롤 결석이 잘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성분들이 더 많이 생기나 봐요. 예, 여성이 더 절대적으로 콜레스테롤이 절대적으로 많죠. 네,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혹시 임신도 지금 위험인자에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임신 때 괜찮다가 임신 때 돌이 아까 잠깐 보였지만 30%나 이렇게 60%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성과 임신이 아주 위험 인자 중에 하나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한 가지고 이 다음에 이제 32살 남자입니다.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상복부에 복통이 있어서 응급실에 세 차례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오신 분인데 초음파에는 돌이 있는 듯 없는 듯 한데 CT, MRI 찍어도 돌은 없어요. 그래도 증상이 있어서 이렇게 복강경 수술을 하게 됐는데 보면 담낭이 깨끗합니다. 염증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막혔다가 또 빠지고 막혔다 빠지고 이게 반복되어서 일어났는데 수술을 보면 여기 크리스탈들이 이렇게 작지만은 결절이 있죠. 작지만은 이게 이제 여기 전형적인 이제 담석증의 증세고 이런 형태의 돌은 저걸 좀 작지만은 좀 더 큰 돌이 실제로 더 많이 발견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크기가 작으면 초음파에서는 진짜 그래서 잘 안 이쪽 보일 것 왼쪽이면 같아요. 초음파에서 긴가민가 이게 애매모호하다. 네네네. 근데 이제 이때는 외과 의사의 과감한 결단이 좀 필요로 하죠. 이건 아무래도 담석증이겠다. 네네. 여기 보면 약간 있어 보이고 초음파에만 유일하게 있다고 얘기하고 CT나 MRI는 보이지 않습니다. 작기도 하고 또 밀도가 낮기 때문에 디텍션이 안 되죠. 또 궁금한 게 사실 그러면은 증상과
이 초음파에서 뭔가 이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걸 보고 과감하게 이제 수술을 결정하신 건데. 사실은 네. 그것만으로 결정은 못하고 대체로 그런 경우에 MRI가 결정해 주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가 많아요. CT는 뭐랄까 할까 유용성이 좀 떨어집니다. 아, MRI가 MRI가 훨씬 더 미세하게 담도까지 이제 읽어낼 수 있죠. 담도 결석까지. 그럼 교수님 여기 그 상복부에 심한 복통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증상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서 어떻게 증상 호소하시는지. 예, 뒤에도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네. 이제 담석이 상복부인데 명치 부위가 아프다. 아니면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아프다. 이러면 의사가 탁 만져보면 딱 만지면 감이 탁 이렇게 사실 올 때가 많아요. 예, 예. 뭐 아프다 하는데 실제 만져보면 뭐 이쪽이 아프가 누른 거하고 상관없이 아프다. 이런 건 좀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외과 의사의 그 감각도 중요하고 이런 그 영상 자료가 사실은 없이 감각만으로 수술한다는 거는 사실 맞진 않죠. 어쨌든 눌렀을 때 좀 어떤 특정 부위가 예, 상복부 아프군요. 이렇게 누르면 머피 사인이라 해서 예, 이게 예. 이제 초음파되면서 도를 보면서 누르면 또 초음파적 머피 사인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뭐 이게 아주 중요한 아주 손대 보고서 거의 한 80% 진단한다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예. 지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또 계속해서 사진 보여주세요. 이 환자는 이제 보면 초음파로 뚜렷하게 담낭 안에 이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보이죠. 이게 네. 밑에 어쿠스틱 섀도라 해서 그림자가 보입니다. 음영이. 이런 경우는 그냥 초음파 진단인데 CT를 보시면 안에 뭐 떠 있죠. 새까맣죠, 안에. 새까맣게 있는데, 새까맣게 있는데 이게 보면 농도가 밀도가 지방질하고 같죠. 돌은 났는데 지방질, 콜레스테롤 돌이다. 이걸로 보고 진단을 합니다. 콜레스테롤 담석이다. 콜레스테롤 담석이라는 걸 예. 수술하고 보면 수술해서 보면 이렇게 우와. 콜레스테롤 돌이고 담낭이 거의 막 썩어 있죠. 괴사되어 있는 그런 심한 담석증을 볼 수 있고 이 환자는 뭐 깔아앉아 있죠. 깔아앉아 있고 밀도가 담즙하고 거의 같은데 담석의 그 구성 성분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서 영상에 진하게 나오기도 하고 아주 칼슘이 많으면 또 뼈와 같은 그런 밀도를 보여주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콜레스테롤 도는 CT로 또 이렇게 알 수 있는 경우도 아까 보셨죠.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여기도 수술하면 또 오디 모양, 산딸기 모양의 돌이 이렇게 발견되죠. 네. 네. 여기까지 제가 콜레스테롤 결석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사진으로 보니까 이 모양이 진짜 그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확연히 다른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이게 우리 몸 안에 들어있다니 좀 너무 아플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담낭관을 막을 때에 뒤에 말씀드리지만 담낭 염이 시작돼서 통증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건 뒤에 설명을 더 드릴게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잠깐 인사 나눠보고 진행해봐도 괜찮을까요, 교수님? 네, 식탐 많은 콧물 여왕님, 레몬님, 그리고 백마탄 여왕님, 최영애님, 오영도님, 흑유님, 지훈님, 최영애님, 라이언님, 용희님, 이호원님 많은 분들 댓글 주시고 계신데 지금 실시간으로도 많은 분들 시청해 주시고 계셔서 궁금하신 점 질문 많이 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나고 이제 교수님의 자세한 답변 들으실 수 있도록 전달 드리겠습니다. 김민님께서 그 오디같이 생긴 노란색 돌은 좀 쇼킹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사진으로 봐서 좀 감이 잘 안 오는데 크기도 굉장히 다양하죠, 교수님. 대략적으로 여기 한 1cm 크기 전후가 가장 흔합니다. 그렇군요. 나중에 제가 또 잊어버릴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나중에 담낭의 크기와 개수에 따라서 수술을 하고 안 하고 결정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 과대학 다닐 때에 소위 족보에 3cm 크기 이상이면 수술하라. 또 개수가
다발성이면 여러 개 많으면 수술하라 이런 얘기가 이제 그 떠도는 족보에 있는데 저는 그건 족보에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계가 있고 다 작아도 커도 담낭의 모양에 따라 모양 때문에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이렇게 심하게 상하는 그런 담석 염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 개수와 크기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개수와 크기에 상관이 없다. 네. 이렇게 과감하게 필요할 때는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담석 때문에 수술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네, 많습니다.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게 도대체 이게 왜 생기는 건지. 네, 이제 그 담낭의 그 콜레스테롤 결석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색소성 담성에 대해서 이제 뭐 지금 뭐 요즘은 10% 정도밖에 차지 안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이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이 색소성 그 담석은 근본적으로 그 메커니즘이 다른데 이제 세균 감염이나 또 그 기생충들이 이제 그 담낭이나 담도에 들어와서 그 죽은 그 찌꺼기가 결정체로 형성되면 칼슘과 빌리루빈이 들어붙어서 점맥성 계리 결정체를 포획하고 이게 이제 눈덩이처럼 커져서 돌이 커지는 걸로 설명을 하고요. 이게 이제 주로 흑색 혹은 흑갈색의 돌을 이제 색깔을 띠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담낭에서뿐만이 아니고 간 안에서도 생기고 담도에서도 생기고 또 떠내려와서 이제 담도에 박히기도 하고 이런 건데 이제 뭐 흔한 질환은 아니지만 용혈성 빈혈, 용혈비 중에 이제 구형 적혈구는 원반형으로 생겼다 하죠. 모세혈관 통과할 때 이렇게 접어서 다 통과할 수 있도록 네. 아주 유연성이 좋은데 구형은 통과할 때 걸려서 파괴되고 또 난 모양 시클셀 아니미라 해서 난 모양의 이 적혈구도 용혈이 잘 일어나서 이 그 후유증으로 이제 담석증이 잘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런 돌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시면 뭐 제 가까운 뭐 친구이기도 한데 여기 보시면 우리 피부는 염증이 오면 벌개지죠. 이 CT를 보면 이 담낭 주변이 꽉 팽팽하면서 주변이 벌겋다는 걸 딱 보이는데 보여요? 안 보이죠? 네. 이게 달무리처럼 여기 조금 약간 좀 흐릿하게 희게 보이죠? 이게 피가 많이 가서 그런데 염증이 많아서 염증이 있는 데는 피가 많이 보이자 하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피부에. 이게 보고 이거 염증이 심하구나. 또 두께도 이 장면은 잘 안 하죠. 두께도 두꺼워져 있고 이게 아주 응급으로 뭐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저한테 수술 받은 환자인데 제주도에서 연수 받으러 갔다가 보면 이게 조약돌 새까맣죠. 이게 색소성 담석의 전형적인 모양입니다. 진짜 새까마네요. 네. 모양도 색깔도 완전히 다른 모습을. 여기 보시면 여기에 담낭 안에 깔아앉아 있는 모래알 같이 있죠. 이 CT 찍으면 여기 이건 아주 이렇게 하얗게 나오죠. 네. 하얗다는 말은 뼈하고 같은 밀도니까 칼슘이 많다. 그래서 이걸 수술해 보면 MRI는 검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수술하면 이렇게 새까만 돌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색소성 담석입니다. 색소성 담석. 콜레스테롤 담석하고 좀 다르죠. 다르네요. 네. 뭐 콜레스테롤이든 색소성이든 돌은 마찬가지로 담낭을 괴롭히는 그런 듣게 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네. 제가 추가적으로 담도의 결석을 좀 말씀드리면 오늘 여기 모델이 요 모형을 좀 모양이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있는데요. 그래서 그림도 한데 이제 담도는 이제 이 간내 담도라 담관 혹은 담도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발생할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할 수 있고 담낭에서 생긴 것이 떠내려와서 막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담도는 이제 결석이 여기 와서 그 스핑터 오브 오디라는 괄약근이 쫄렸을 때 거기에 막히면 심각하게 통증이 일어나는데 황달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여기에도 많이 생기나요, 교수님?
뭐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이런 그 색소성 담석이 많아서 담도 결석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고 크기도 과거에는 아까 보셨지만 굉장히 네네. 굵은 돌이 많았어요. 제가 또 복강경 시절 아니고 개복하실 때 보면 돌이 엄청 굵은 돌이 많이 나왔었는데 뭐 뒤에 제가 나오지 싶습니다만 보시면 이게 여기 담성이 요거 떠 있는 거는 이제 콜레스테롤 결절인데 이 MRI를 촬영했더니만 여기 담도의 돌이 담낭 안에와 같은 크기로 바글바글 보입니다. 이건 이제 내시경으로 해서 야. 꺼내고 나서 담도의 끈을 꺼내고 담낭 안에 그런 이렇게 절제로서 한다. 이게 다 담낭이 거의 많이 상했죠. 네. 야, 요것도 담도에 생기는 것도 통증이 어마무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예, 뭐 그거를 감별하기는 어려워요. 네네네. 담도의 돌에 의한 건지 담낭에 의한 건지 같이 이 괄약근에 의해서 여기에 담낭관은 이제 그 돼지 꼬리 같다 해서 딱 쪼르는 그런 그 괄약근은 아니지만은 네네. 여기도 막힐 수 있고 밑에 여기 아래 하부에 여기에 막힐 수도 있습니다. 막히면 무조건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군요. 담낭과 담도의 이제 결석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아까 증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네. 호소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담석증, 그 담낭염이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오면 돌이 있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근데 증상이 일어나면 통증이 첫 번째 가장 환자로서는 괴롭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화가 잘 안 된다. 특히 지방질 음식 먹고 나서 뭐 우리 경상도로 얹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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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체했다. 이런 용어로 이제 내과를 찾아가게 되면 내시경 해보고 이건 뭐 괜찮다. 그래서 약 처방하는데 그때 초음파를 과거에는 많이 안 했는데 그 체했다 하는 증세에 제가 생각할 때 반 이상은 담석 때문에 그렇다고 늘 저는 경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 이게 돌이 여기에 막혔다가 이제 막히면 여기가 팽창하죠. 팽창하면 여기가 관이 열려서 돌이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떨어지면 통증이 풀립니다. 그러면 또 괜찮다. 이제 팽창되면서 돌이 막혔던 데서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후련하게 괜찮다. 괜찮다. 뭐 이제 다 낫네. 또 집에 가죠. 그렇게 생각하시겠네요. 진짜. 2, 3, 4, 5, 또 똑같은 증상 또 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3번이나 응급실로 찾아왔다는 게. 처음에는 막혔다가 떨어지고 이게 팽창되면서 느슨해지면서 빠지게 되죠. 이게 반복한 것은 돌이 이제 있다는 것을 보고 이거는 돌에 의한 증세가 맞다. 만약에 이게 안 떨어지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염증이 진행되죠. 염증이 진행되는 그 원리는 여기 막혔을 때에 염증이 되면 팽창이 되면서 담낭벽 안에 그 신경이 있습니다. 이분이 눌려서 통증이 일어납니다. 팽창이 되면 통증이 일어나는데 동시에 그 혈관이 눌려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담낭벽이 상하게 됩니다. 점막부터 시작해서 벽이 점점 상해지고 또 부종이 생겨서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거치지 않고 진행이 되면 괴사가 되고 또 화농이 생기고 담낭이 터지기까지 합니다. 그게 이 급성. 급성 담낭. 네네네. 요거는 사실 더 좀 통증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심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초기 단계는 통증이지만 진행되면 고열이 나고 막 식은땀이 나고 폐혈증에 빠지기도 하고 제가 과거에 80년대는 이렇게 해서 제때 수술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1년에 몇 분이나 있었어요. 요즘은 뭐 워낙 의료가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렇지만 시골에 옛날에 농사 짓던 분들 체했다 이랬다가 보면 나중에 많이 진행돼서 왔을 때 손을 못 쓰는 경우가 흔히 있었어요.
그렇군요. 이게 예. 진짜 잘못하면 사망까지도 될 수 있는 네, 네. 이게 이제 질환이군요. 여기도 보면 이제 이 같은 돌에 거의 비슷한 그런 담낭의 염증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돌 두 개 있죠. 이런 경우도 염증이 진행되고 점막이 다 그렇게 상해 있죠. 네네. 근데 이제 그 초음파가 이제 진단에 좋은데 이게 담낭염이 진행돼 있다 없다 또 진행도를 판단하는 데는 CT 촬영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CT를 촬영하면서 담낭벽의 두께와 혈액 순환이 좋느냐 마느냐 이걸 보고 염증 정도를 파악하고 때로는 괴사되는 거는 피가 안 통하거든요. 네. 아, CT 보고 아 이게 곧 터질 것 같다 하는 거를 짐작할 수 있어요. 또 네, 넘겨서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급성 담낭염이 돌이 있을 때만 생기느냐? 돌이 없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무결석성 담낭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아니 돌이 없어도 돌이 없어도 염증이 담낭염.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네.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외상을 아주 심한 외상을 받았다. 중화상을 입었다. 심장 수술했다. 또 비경구 영양요법 이거는 이제 대장이나 뭐 장 수술 후에 식사를 못할 때 오랫동안 비경구요법 주사로서 영양을 공급한 사람들은 담낭을 사용할 일이 없죠. 그러면 담낭이 이게 가만히 쉬게 정체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찌꺼기가 생기고 뭐 찌꺼기 같은 것이 이렇게 그 담낭관을 막아서 염증이 진행됩니다. 이게 돌이 없이 염증이 진행되는 퍼센트가 5 내지 10% 정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경우가 훨씬 더 급성으로 훨씬 더 중하게 진행된다는 사실. 아, 그래요? 네, 이게 천공으로 진행되는 빈도가 50%나 정도로 담낭은 빠지기도 하고 한다 했잖아요. 이게 훨씬 더 중해서 이게 제때에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돌이 없는데 담낭염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이 좀 네. 신기하기는 한데 네. 이게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네. 예후가 안 좋을 수 예, 있다고 예후가 하니까 더 안 좋습니다. 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담석증이 의심이 되면은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되는지 네, 뭐 진단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이 초음파 검사가 가장 기본적이고 네. 진단률은 가장 높은데 이제 부가적으로 진단 능력은 떨어지지만 그 정도를 파악하는 데 CT가 좋고요. 네. 이 MR은 담도의 돌, 또 미세결석을 찾는 데 더 좋고 동시에 이제 수술을 염두에 두면 MRCP라는 것을 담관 자체의 그 아노멀리 뭐라 할까요? 그 구조를 파악하고 수술할 때에 담관 손상을 줄일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 내시경성 역행성 이제 최담관 조영술은 이 진단과 동시에 치료, 돌을 꺼내는데 이렇게 열어서 괄약근을 열어서 꺼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담석증 진단에 흔히 사용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애매모호하고 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과 더불어서 기능적으로 담낭이 수축해서 담낭을 짜줘서 이 12장으로 내려가느냐 하는 것을 검사하는 건 대단히 중요할 때가 있는데 이 경우 보면 이게 이제 그 테크니슘 1919M이라는 동위원소를 주사를 해서 15분, 20분, 뭐 25분, 35분, 45분 이렇게 10분마다 체크하고 60분 되면 담낭 안에 이렇게 이 동위원소가 고이는데 이때 우유나 생달걀을 이제 드시게 합니다. 그러면 담낭이 지방질이니까 수축하죠. 수축하면 곧바로 이제 쭉 담낭이 짜져서 바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경우는 못 짜줘요. 짜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담낭관이나 담도 어디인가 막혔다. 이 경우는 돌이 없을 때도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수술이 결정이 어려울 때에 이 디시다 스캔이라 해서 이 검사가 아주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다양한 네. 검사법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이제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기 전에 질문 주신 것들 조금 한번 받아보고 치료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어떻게 수술을 하는지 이런 것들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흑유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물 천천히 네, 드시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질문을 읽고 있겠습니다. 담낭이 이미 없는 사람은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이미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은 뭐 원래 발생이 안 됐다 아니면 미리 뭐 무슨 이슈든지 뗐다 네, 그런 절제를 거를 했다. 의미하는 것 네. 같은데 이 경우에 특별히 관리할 건 없습니다. 아, 담낭이 네네. 이제 제거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빨이 뭐 치아가 없으면 잇몸이 대신한다 하잖아요. 네네네. 그 이제 담낭 대신에 담관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거기에 이제 뭐 강에 댐이 이렇게 만들어 있으면 그 위에 물이 채이잖아요. 옆으로 길을 트면 이제 고온 저수지와 되는데 그게 꼭 담낭 같다면 이제 그 댐 같은 가락근이 밑 쪼르기 때문에 담낭관 자체가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안 쓰고 해도 뭐 소화 기능에는 대부분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새 절제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정말 뭐 먹는 거나 이런 거 주의할 필요는 다 아무래도 똑같이 생활할 수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방질이 많이 섭취할 때 조금 부대낀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래도 그거마저도 뭐 제가 그 경험적으로는 80%, 90% 환자들은 별로 이렇게 그 차이 없이 식사를 그전같이 아. 드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네. 뭐 이전과 동일하게 예. 생활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구정 교수님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 유익한 정보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아이고, 응원과 네,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강윤정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셨습니다. 질문 조금 보고 이어서 치료법에 대해서 넘어갈 텐데요. 우선 관련 질문은 먼저 한번 좀 받아볼게요. 라이언님께서 작년에 51세 남성분이신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4mm 정도 사이즈인 것 같다고 이제 팔로우업을 하라고 하셨는데 걱정을 안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저 질문에 봐서는 돌을 말하는지 혹시나 용종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이제 돌이 발견됐을 때는 물론 이제 증상을 일으키느냐 어떠냐 그것이 이제 그 관건이 되죠. 크기가 자라고 뭐 개수가 늘어나고 이 자체는 증상을 일으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용종이라면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팔로우 해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용종인지 아니면 담석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면 좀 더 네, 정확한 네.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백마탄 여왕님께서 교수님 저는 담낭 제거를 했는데요. 이럴 경우에 간 쓸개 어떤 영향이 있진 않을지 좀 걱정이 되시나 봐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뒤에 그림으로 준비된 게 있는데 그림 네. 보면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네. 그러면 잠시 기다려주시면 요거는 답변이 네. 되실 것 같고요. 또 용종에 대한 질문은 좀 잠시 저희가 다룬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조금만 내려주시면요. 네, 네오맘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네요. 담낭에 담석과 용종이 같이 있으면 암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 경우는 이제 담낭과 담석이 같이 있어서 이게 더 갈 확률이 높다기보다는 이제 용종은 용종대로 이게 크기나 개수가 어떠냐, 뭐 그게 영향을 미치고 담석과 같이 있다 해서 그게 암으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크게 상관은 없군요. 네, 나중에 용종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리죠. 또. 네. 그리고 로즈윤님께서 나이는 71세이고요. 담석으로 간 담낭 절제했습니다. 그런데 돌이 자주 생겨서 이번에는 스텐트도 넣었나 봐요, 교수님. 돌이 생겨서 스텐트를 이것도 이제 넣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제 담낭 절제하고 나면 이제 담도에 돌이 생기느냐, 네, 맞네요. 담도에 돌이 생기네요.
예, 담도에 돌이 생기는 것만이 아니고 아마 그 좁은 데가 있을 겁니다. 아, 특히 예. 간내 담석증이 있을 때에 그 오른쪽 그 담관과 왼쪽 간이 만나는 자리, 특히 왼쪽 관원 쪽이 잘 막히는데 그때는 이제 사실은 스텐트를 넣기보다는 간을 포함해서 절제하는 거를 더 원하는데 그게 혹시 막힌다는 거는 돌에 의해서 막힌다기보다도 좁은 부위에 혹시라도 숨어 있는 종양은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간 내에 좁은 데 있다면 그걸 염두에 두고 간을 절제 뭐 내키지 않더라도 그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매기 정님께서 담낭에 돌이 있어서 제거를 했는데 담관에 또 돌이 생길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게 뒤에 그림이 준비되어 아, 있다 했죠. 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YJ 최님께서 강구정 교수님한테 담낭 제거 수술 받았는데 네.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아이고, 있다고. 네, 와, 본네 진심으로 제가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린다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말씀 주신 감사한 분이 계시네요. 그리고 허주연님께서는요, 무성 담석 1.4cm가 있다고 하는데, 요거 좀 무성이라는 게 뭐죠? 무성 담석. 특별한 관리가 필요 뭐, 없는지요? 이게 이제 포괄적으로 담낭 결석이 있을 때 증상이 있으면 뭐 수술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뭐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 가장 중요하시고 네네. 관리가 특별히 뭘 해서 저거를 무슨 발병을 증상을 없이 한다 이런 건 사실은 잘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허주연님 질문까지 답변을 드렸고 이제 이 담석증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이제 더 많은 경우는 이제 건강검진에서 증상은 없는데 돌이 발견됐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한테 찾아오는 환자들은 두 가지 부릅니다. 바로 이런 경우와 또 증상이 있어서 응급실을 몇 번 갔는데 수술 받기 위해서 오는 분. 뒤에 수술 받기 위해 오신 분은 그냥 날짜 잡고 이렇게 뭐 가져온 자료 검토하고 정하면 되는데 무증상 담석증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거는 대단히 판단이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담석이 있을 때에 1년에 1 내지 4%에서 증상이 발현하는 걸로 되어 있고 평생 동안 30~40% 정도 정확한 통계도 이것때 코홀트 서지 전체 담석 환자를 추적 20년, 30년 추적한 데이터는 사실 잘 없어요. 그래서 30~40%는 문제를 일으키는데 더 많은 퍼센트의 환자들은 평생 아무 일 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감별할 수 있냐? 감별할 수 있는 증상을 일으키는지 안 일으킬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식사 후에 소화가 잘 안 된다. 뭔가 이게 뻐근하다. 그런 증세가 담석하고 관련돼 있을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7, 80대 되면서 또 당뇨를 갖고 있는 이런 환자분들은 7, 80대, 80, 90대 돼서 아주 심하게 염증이 돼서 응급실로 와서 아까 보였던 그런 담낭이 많이 상한 분들이 있어서 과거엔 저는 이제 아까 수술 마지막 선택이라는 책도 보여드렸는데 수술은 가능하면 좀 보존적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 같지만은 네네. 응급실로 실려오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환자들의 빈도가 특히 코로나 시절에 보면 병원도 못 가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응급실로 입원하는 숫자가 적지 않아요. 그래 보면 이제 특히 여러 개 돌이 있거나 큰 돌인 경우는 더더구나 더 이제 그것이 오랫동안 자극이 돼서 담낭 암으로 진행되는 원인 인자의 1번이라고 또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술을 좀 더 권하는 쪽으로 제가 요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증상이 있는 담석,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 그런 담석증은 절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제 절제 방법이 이제 복강경 담낭 절제를 하느냐, 요즘에 새로 이렇게
많이 이용되는 로봇 담당 로봇. 절제 수술 네. 하느냐 이게 이제 뭐 좀 선택을 이제 하는데 좀 뭐 또 고민하기도 하시겠죠. 저는 이제 두 가지 다를 해봤는데 물론 네네. 로봇 수술은 조금 하다가 저는 개인적인 뭐라 할까요? 그런 방침하고 철학이랄까 이게 좀 안 맞는 게 아, 네네네. 그, 비용의 문제 때문인가요? 이 비용이 좀 많이 들죠. 이건 뭐 여러 가지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실비보험 있는 사람들은 이걸 또 로봇 수술 해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은 이제 복강경 담낭 절제 수술 세 구멍으로 하지만 작은 구멍 2개, 10mm 하나 이렇게 뚫어서 하는데 뭐 아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로봇 수술의 장점은 3차원 영상을 보면서 손가락처럼 아주 자유자재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뒤에 보여드릴게요. 좀 각도가 단일 공의 경우에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하는데 좀 그 장애 그 제한적으로 있어서 복강경 수술보다 낫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국가 재정이 그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많이 개인이나 또 뭐 이렇게 그 재정을 많이 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에 저는 아직 네네. 머물러 있습니다. 아, 제가 못해서가 아니고 저도 한 20명 정도 해봤는데 예, 예. 이걸 내가 계속 할 건 아니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아, 그러셨군요. 그럼 복강경 수술을 좀 많이 네. 하시는군요, 네네. 교수님께서. 복강경 네네. 수술은 1991년도에 뭐 엄격히 말하면 뭐 89년 뭐 그때 이제 뭐 시작된 우리나라는 90년도에 처음 이루어졌고요. 91년도에 이제 외과의 유명한 저널인 아이날조비 서저리에 1월달에 이렇게 실리는 그런 그림인데 제가 91년도에 군대에서 제대하면서 전문의로서 처음 활동하게 돼서 사실 저는 복강경 수술 1세대 네네. 외과의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때는 여기에 이제 10mm 그 트로카 2개, 5mm 3개, 2개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그 공간을 뚫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하다 보니까 꾀가 생겨서 줄일 수 없느냐 10mm 1개 뚫고 5mm 2개만 갖고 이렇게 꺼낼 때도 이렇게 속 밀어서 이렇게 하면 뭐 백에 담아서 내기도 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백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해서 논문을 발표하기도 예. 했었습니다. 와, 그래서 저는 방법까지도. 네, 네. 아직까지도 저는 이 방법이 아, 이 몸에 익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몸에는 이제 5mm짜리 2개, 그리고 10mm짜리 1개 상처가. 10mm 1개는 이제 카메라 포트고요. 아, 예. 5mm 2개 조작기구가 들어가는 거죠. 사실상 상처가 거의 약간은 5mm 그 남긴 상처는 하지만 있죠. 그래도 뭐 크게 흉되는 건 네네네. 아닌데 뭐 여성분들은 가끔 이제 일부러 단일공으로 이제 단일공 복강경도 이렇게 그 하는 수술도 저도 해봤는데 네네. 큰 장점을 못 느껴서 뭐 외과의사 우리 동료들 중에는 이걸 하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해요. 이제 그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다가 동영상이 이제 좀 여기서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뭐 약간 이걸 잔인하다고 판단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 AI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준비했다가 네. 오늘 못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아쉽게도.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 카메라가 이렇게 비추고 2개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담낭관을 찾고 벌리고 이렇게 묶고 자르고 이렇게 하고요. 로봇은 하면 이제 이렇게 3개 뚫기도 하지만 장점을 살자면 싱글 1개의 구멍으로 카메라도 들어가고 조작기구도 2개 들어가는데 대신 이 크기가 25mm, 20mm, 25mm 정도 굵기로 해야 되고 들어가서 이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2개 암이 이렇게 들어가서 일직선을 이래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이제 좀 핸들링에 아무래도 좀 안전하게 여기 혹시나 응급에 대처할 능력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해서 뭐 조금 하다가 저는 뭐 더 이상 복강경으로. 복강경 예. 쪽으로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질문에 대해서 답을 미뤄뒀었는데요. 네. 뭐 제가 조잡하게 그린 그림이지만 이 뭐 그림을 교수님께서 그리신 그림. 뭐 제가 이제 조잡하게 그렸습니다. 네. 이제 그 뭐 이런 음식물이 위장으로 들어오면 위에서 1차 소화하고 12장으로 내려오면서 췌장의 효소와 이 간에서 보면 담즙산이 섞여서 여기서 소장을 쭉 내려오면서 분해되고 소화되어서 흡수되고
이게 이제 담즙산이 지방질 소화에 필수적인데 이 담즙산은 이 회장이라고 하는 소장의 제일 끝부분 여기서 95%가 흡수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또 재순환하는데 식사 한 번 하면 이 한 사이클 돌고 두 번째 점심 때 드시면 또 한 사이클 돌고 이렇게 네네네. 하루에 한 3, 4회 정도 사이클 도는데 이제 담낭을 떼고 나면 이게 좀 더 순환이 빨라집니다. 빨라서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는데 왜냐하면 담즙이 내려와서 대장에 좀 95% 흡수되지만 많이 내려올 때에 일부가 넘쳐서 대장을 자극해서 설사를 하게 됩니다. 수술 직후에 설사하시는 분들이 한 15% 정도 될까요? 그 정도 있는 것이 바로 담즙산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순환이 담낭을 떼는 분들은 하루에 9 내지 12회 많이 순환이 일어나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정체되면 뭐든 플로우가 흐름이 정체되면 상하게 되죠. 또 돌이 생기게 되고 이 플로우가 흐름이 빨라지면 결석이나 슬러지 같은 게 생길 찬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담낭 떼는 분들은 담도에 돌이 담낭은 절제됐으니까 또 담낭은 그렇죠. 돌이 생길 수 네네네. 없고 담도에 돌이 생기는 것이 빈도가 아. 줄어든다. 이렇게 제가 답을 드립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주시니까 이제 쉽게 이해가 가네요. 예. 네. 그래서 담관에 돌이 생겼을 때는 담낭 돌과 동시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반복적으로 마찬가지로 증세가 생길 수 있고 치료는 내시경으로 돌을 이렇게 들어가서 꺼내고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담낭 수술을 먼저 할 수도 있고 또 담관의 돌을 내시경으로 꺼내고 나서 담낭 수술을 나중에 하기도 하는데 뭐 72시간 이내에 어느 쪽이든지 먼저 하고 나서 뒤에 후속적으로 해야 되는 수술이고 만약에 환자가 수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스텐트 삽입술을 통해서 또 꺼내기도 하고 또 스텐트를 넣기도 합니다. 스텐트를 넣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텐트는 두 가지 방법. 네. 이 밖에서 간으로 뚫고 찔러서 넣기도 아. 하고 내시경으로 이렇게 거꾸로 넣기도 합니다. 그러면 삽입을 하고 그냥 그대로 둔 게 뭐 되는 대체로 그는 일시적으로 뒀다가 다시 제거를. 염증이 가라앉으면 나중에 제거하고 그래야 하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뭐 네네네. 또 돌이 이렇게 이 이야. 담관에 있는 거를 이렇게 꺼내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옛날에 이것도 옛날 환자입니다. 네. 옛날에 뭐 제가 젊은 시절에 수술했던 환자예요. 요즘은 참 드물어요 이런 경우가. 이렇게 굵은 돌이 담관에 있는 경우는. 아니 근데 이 담관에 이렇게까지 예, 크게 제가 레지던트 시절에 이야, 이런 경우 많았어요. 진짜. 그게 우리나라가 참 뭐 모든 게 천지개벽하듯이 예. 질병 상태도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또 이번에는 췌장염. 이제 이게 여기 뭐 이 그림에도 있고 여기도 보시면 네. 이 끝에 돌이 막힐 때에 여기 췌장관이 담관과 합류한 부위에 여기를 막아서 췌장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 췌장염은 알코올 섭취를 많이 하시는 분이 많이 생기지만은 담관 결석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이때는 내시경으로 이 담낭관을 열어서 돌을 빼내주면 췌장염은 치료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급성 췌장염의 흔한 원인이 되나 봐요. 드물진 않아요. 그때 막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것도 뭔가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때요, 교수님? 이게 담낭 췌장염이 좀 오래 지속되면 굉장히 췌장도 아까 담낭처럼 그렇게 상해버리면 아주 그것도 노홍된 가성 종양이라 생겨서 굉장히 많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요즘은 의료 시술이 뭐 즉각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래 되는 경우가 많지 않죠. 그렇군요. 이것도 좀 빠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아까 그 4가지 위험 인자 네. 중에 하나가 임신이었어요. 예. 그럴 때 또 수술을 하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이 임신 중에 담석 발생이 잘 된다고 했죠. 몇 가지로 비만과 콜레스테롤 증가하고 또 호르몬에 의해서. 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도 뭐 이런 경우를 드물지 않게 접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만삭이 된 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왜냐하면 공간이 안 생기기 때문에 복강경을 할 때 안에 공기를 가스를 넣어서 부풀리고 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잖아요. 막이 말기가 된 분들 특히 참 어렵고 초기에는 또 태아에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12주 단위로 3분기로 나눴을 때 2분기 그 12주에서 24주가 수술하기에 가장 적기다 생각하는데 네. 그런데 미국과 영국에서 대규모 환자 4만 몇천 명씩 2만 몇천 명 이렇게 연구했을 때 어느 분기든지 1, 2, 3분기 어느 분기든지 그대로 갔을 때보다는 수술하는 것이 조산이나 유산 확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만 막상 수술하려면 굉장히 주저될 때가 많아요. 교수님은 워낙에 많은 환자분들 보셨을 테니까 임신하신 분들도 보셨을 것 네, 같은데 네, 하죠. 어떠셨어요? 조금 더 이렇게 신경 쓰고 고려해야 될 좀 것들이 고민이 좀 많이 되죠. 많았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3분기 네. 그때는 그래도 수술하기 괜찮습니다. 24주 되면 보통 태아 자궁이 배꼽에까지 오죠. 그러면 배꼽 위에 공기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 12주 지나면 또 태아에 영향이 별로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뭐 비교적 안전하게 마음 놓고 수술하는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뭐 차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만. 그렇군요. 하필 또 임신이 이 담석증의 약간 위험도를 높이는 네. 인자이기도 해서. 근데 이제 그 임신에서 아기를 낳고 나면 담석이 또 이렇게 또 줄어들고 뭐 사라진다고도 해요. 네네. 제가 그건 잘 보진 못했습니다만. 네,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네네.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이런 담석증이 어떤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지 이것도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맞습니다. 근데 내용이거든요. 이제 우리 교과서에 보면 담낭암 챕터에 보면 담낭암의 위험인자 1번 담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연구에도 담석이 이 어떤 기전에 의해서 담낭암을 일으킨다는 연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불확실해요. 그렇군요. 이제 뭐 환자로서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그 담낭염이나 담낭 그 결석이 발견됐을 때에 이게 암과의 감별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한 환자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슬라이드에서 이 부분들을 제가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여기도 이제 수술 장면도 했는데 이것도 동영상을 보여드리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좀 이상한데 범낭양 담낭염이라 하는데 포슬레인 고백도 포슬레인은 이제 범낭 우리 자기 독이 그릇 자기 그릇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담낭이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그 석회화되는 껍질이고 그 자기 그릇 같죠. 이렇게 한 경우에 15%의 담낭암이 동반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양은 수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와는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이제 만성 담낭염이 오래된 경우에 여기 보시면 담낭벽이 두꺼워서 안에 돌이 있고 이런 경우에 암이냐 감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 외과 간담체 외과에서라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2000년대 초반에는 이건 암이다 진단해서 제가 간도 자르고 엉망이 또 들어붙어 있는 대장도 자르고 십이장도 일부 자르고 했는데 나중에 염증이었어요. 그 환자가 합병증도 발생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트라우마가 됐어요. 그래서 비슷한 환자가 왔을 때 제 동료 파트너 영상의학과 교수가 이 고민을 털어놨다면 수술 전에 조직 검사를 하자. 이 경우 보시면 이게 PET-CT를 찍어도 뭐 암이 퍼졌느냐 또 이렇게 두꺼워진 것이 암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PET, 포지트론 에미션 토모그래피라 해서 요즘 많이 알죠, 요즘. 네네네. 펫을 보면 이렇게 아주 FDG랑이 업테이크가 진하게 나면 이거 암 아이가? 뭐 이런 근데 염증도 똑같이 저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요? 암만 저렇게 나오는 게 아니군요. 암만이 아니고 염증도 저래 나와요. 양성 종양도, 갑상선 양성 종양도 그리고 이게 이하선의 종양도, 염증도 저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CT를 가이드해서 초음파 가이드 내지는 CT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하고 나서 수술을 이 염증이다 하면 최소한으로만 절제하는 거죠. 암이라 판단 나오면 아주 광범위하게 절제를 해야지 그 치료고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년에 한 2~3명은 이런 환자들이 저희 병원에 찾아오는데 이 시스템을 우리 병원에서는 갖추고 조직 검사를 하는데 이 오늘 산소 그래누로마토스 콜리스타시스는 이제 염증이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조직에 있는 백혈구가 이 콜레스테롤을 잡아먹어서 그 자리에 딱 머물고 있으면 쌓여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잘라보면 네네. 여기에 노란 색깔의 콜레스테롤이 꽉 차 있는 이런 걸 아주 최소한으로만 절제하고 끝내도 환자는 아무 문제 없이 다시 회복해 살아가는데 이걸 우리 아마 간남체 외과 의사들 같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경우를. 저는 제 최근 학회에서도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게 통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담낭을 조직 검사한다는 것이 통용되지 않는데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도 이런 어려운 경우에 조직 검사를 하고 수술해야지 정말로 환자에게 적절한 시술이 또 수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고요. 야, 담낭염에 이렇게 특수한 경우도 있군요. 네, 또 다른 거지만 이제 여기 담낭 결석이 여기 경부에 또 이 담낭관 근처에 이렇게 큰 것이 오랫동안 있을 때 이 담낭관을 눌러서 막히기도 하고 또 이게 구멍이 나서 이렇게 통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복강경으로 수술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개복해도 담관 저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대단히 외과 의사한테 어려운 미리지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1949년도에 아르헨티나 의사가 이렇게 발표해서 아직도 미리지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 돌이 박혀 있죠. 여기 담낭관 입구에 박혀 있는데 이게 이제 수술 들어갔을 때에 이게 감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담낭관을 통해서 자르기 전에 이 담도 촬영해서 관이 온전하구나 하는 걸 알고 안전하게 담낭을 복강경으로 절제하는데 때로는 개복해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경우,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이제 오늘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아까 이제 디시다 스캔, 핵의학 검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환자도 돌이 있는지 없는지 CT나 MRI 초음파에 애매모호합니다. 그럴 때 이게 이 스캔을 통해서 동위원소를 주입해서 15분, 25분, 45분, 1시간까지 기다렸을 때 담낭에 가득 찾는데 이때 우유나 계란을 드시게 해서 보면 이거는 확 짜줬죠. 15분 만에 다 짜줬는데 거의 98% 배출되니까 이거는 담낭과 담도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약 처방을 해서 운동 기능 항진제를 좀 드려서 증상 없이 아주 편안하게 회복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이 검사가 디시다 스캔이 가끔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염증이든지 염증 치료를 위해서 우리 항생제를 쓰잖아요. 그 중에 세프트리악손이라는 항생제는 이게 흡수되어서 담도로 배출되면서 담낭 안에 고여서 이게 돌처럼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시술을 잘 들어보고 환자도 통증도 느끼지만 이 항생제 쓰는 기록 중에 이 항생제를 썼느냐는 걸 보고 한 3~4주 기다리면 저기 깨끗하게 싹 비워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수술을 피하죠. 생겼다가 사라지는 건가요, 이거는? 생겼다기보다도 이렇게 뭐랄까요, 슬러지처럼 찐득하게 약간 있다가 녹아서 배출되는. 다시 없어집니다. 녹아 없어집니다. 이것도 제가 한 몇 명을 이렇게 해서 수술 없이 회복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만큼 환자의 세심하게 이거를 좀 잘 들어보고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어서 이게 꼭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어쨌든 담석증이 생겨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 꼭 이 담낭을 절제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이 필요에 의해서 발명이 이루어진다 하잖아요.
이 환자를 보시면 여자 66, 26살 나는데 선천성 림프종에 의한 복수라는 질환을 앓고 있어요. 저는 이런 질환을 잘 몰랐었어요. 이 네. 환자가 저한테 찾아왔길래 서울의 아주 대형 병원에서 어제 뭐 여러 대학 병원을 다니다가 한 병원에서 아주 그 집념이 있는 이 외과 의사가 뭐 시술을 했다고 봐요, 저는요. 아, 이게 이제 림프관을 들어가서 수도 없는 그 림프관을 복강에 결차를 다 했어요. 안소에 또 종양도 있고. 이거를 제가 그냥 수술하기에는 그 결찰된 거를 건드려서 다시 복수를 많이 차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영상의학과의 중재시술하는 교수님께서 이 여기에 뚫어서 이걸 부숴냅니다. 부숴내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담낭을 떼는 것보다도 이게 더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간을 뚫고 혈관과 담도가 있는 걸 뚫고 들어간다는 것은 또 다른 그 위험을 네. 안고 있거든요. 네네. 또 이제 예를 들면 이 남자 59세인데 신부전이 있고 투석하고 복수가 이렇게 많이 있고 뭐 대장은 천공이 돼서 인공항문을 갖고 있고 배안이 복잡합니다. 막 이렇게 담낭이 염증이 심하고 또 간 앞에까지 염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밖에서 뚫어서 배액하고 나중에 사진 촬영 한 2달 가량 지났을 거예요. 자 보니까 담낭관이 그냥 술술술 잘 내려갑니다. 이럴 때는 이 관을 뽑아버리면 치료 끝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관을 넣어서 부숴내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부숴내거나 그 자체로서 치료가 되죠. 그 자체로서 치료가 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담낭을 떼지 않아도 다른 방법도 있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는데요. 또 궁금한 게 이제 수술을 하고 났을 때 또 뭐 생활에 좀 달라지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아까 이제 뭐 떼고 나서 뭐 담석이 다시 생길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하셨는데 담낭을 떼고 나면 이게 완전히 그 증상이 없어지느냐? 담석에 의해서 담낭 자체 질환에 의해서 만약에 증상이 있었다면 그 증상은 아주 깨끗하게 좋아지는데 네네. 수술 전에 유사한 뭐 위장관 불편감이나 또 그 장관 운동 장애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담낭과 질환 관계없이 있는 그런 속쓰림, 구토 뭐 이런 것들이 뭐 만성 뭐 대장 증후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수술 후에 그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게는 뭐 30~40%까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통적으로 뭐 흔히 있는 거는 다 설사하는 경우는 좀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즙산이 대장에 가서 자극을 해서 그건 2~3달 지나면 대체로 좋아지죠. 예를 들어서 뭐 수술했는데 잔류 담석을 다 못 드러냈다거나 뭐 담즙이 유출되거나 그다음에 담도 협착이 있거나 이럴 때도 이제 그 후유증이 남아 있을 수는 있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담석증을 예방하는 방법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실제 하는지. 사실 실제로 이거를 우리 네네.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비만이다. 또 뭐 체중 감량이다. 또 이제 비만 수술했다. 이런 것 잘 생긴다 했죠. 네네네. 뭐 담석이 두려워서 그런 거를 이제 뭐 예방적으로 한다는 거는 우리 잘 의식이 잘 안 되죠. 그냥 뭐 생기면 그때 가서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생활과 식습관을 개선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뭐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지만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식기니를 걸으면 담낭이 이렇게 정지해 있잖아요.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저류물이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끼니를 걸리지 말라 하고 고칼로리 또 뭐 운동 저하 이런 거를 또 피해라. 그다음에 과일, 야채, 견과류 이런 걸 많이 섭취하라. 채식주의자가 담석 빈도가 낮느냐? 꼭 그렇진 않고 이거는 좀 불확실하다고 알려져 있고 비타민 C가 이제 콜레스테롤 담석 발생을 감소시킨다고도 하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긴 있네요, 교수님. 네, 뭐 또 생활과 식습관이 중요하다.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담석증에 대해서 예방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 관련 질문들 조금 받아보고 이제 용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다시 조금 올려주시면은 한번 또 아까 못다한 질문들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로 올려주시면 네, 네, 이것도 용종 질문이고요. 네, 또 잠깐 내려주시면 용종에 대한 질문도 네, 굉장히 용종은 많이 다음에 제가 주시네요.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강의 후에 하죠. 일단 네, 용종은 일단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또 요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위로 잠깐만 올려주시면요. 네, 강용정님 질문인데요. 57세 분이시고 4년 전에 복부 CT 촬영 중에 큰 담석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증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증상이 있을 때 오라고 해서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크기가 좀 크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의견을 이게 주시겠어요? 그 가장 그 어려운 질문이고 답하기가 어렵고 아, 개별적으로 뭐라 할까요? 그게 뭐 이렇게 증상이 없어도 뭐 자리에 잠자리에 들어가면 또 걱정이 되고 그 의외로 또 걱정이 많은 분들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여행 중이나 어떤 그 바로 수술에 응할 수 없는 그런 그런 상황에서 염증이 진행됐을 때에 대처하기 어려운 그런 면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어서 들어가면서 또 기저질환으로 당뇨가 있다거나 이럴 때에 또 염증이 잘 생기고 또 심장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수술할 수 없는 마취하기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빠지는 그런 고령에서 이게 문제 발생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두려움이 또 있죠. 그래서 네. 답을 수술해야 된다. 또 괜찮다. 그냥 지내시라. 이걸 딱 결정하기 사실 참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이게 또 개인마다도 예, 분명한 개인마다 차이가 예. 있어서 접근법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또 주셨네요. 그리고 용인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담석에 콜레스테롤 담석이 2.3cm가 있습니다. 조영제 CT상에는 보이지 않으나 초음파에는 네네. 보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 그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었죠. 콜레스테롤 담석의 그 밀도에 따라서 CT에 보일 수도 있고 그 담즙하고 네네네, 밀도가 설명을 같을 때는 주셨지요. 그게 예, 또 예. 안 보이고 낮을 때는 또 오히려 보이고 아주 높으면 또 보이고 이 중간일 때는 잘 안 보일 때가 네. 있습니다. 음, 뭐 보이냐 안 보인다 중요하다기보다도 이거를 이제 뭐 수술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결정이 사실 좀 어려운 거죠. 그렇군요. 이게 참 이렇게 어떤 딱 칼로 자르듯이 뭐 네. 이러면 수술하고 이러면 안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군요. 뭐 그렇게 뭐 하시는 닥터 분들도 있는데 예. 저는 환자의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그 상황을 환자가 이해하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충분히 드리고 결정은 결국 환자분이 결정하도록 만드는 저는 진료 형태를 하고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또 용종에 대한 질문은 확실히 네, 많이 용종은 주십니다. 네. 그럼 용종을 먼저 한번 네, 배워보고 네, 네, 또 그렇죠.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우리가 대장 용종은 천한데 네, 잘 알고 그렇죠. 계신데 이 그렇죠. 담낭 용종은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네, 용종의 그 용은 사슴뿔 아시죠? 예. 사슴뿔 녹용? 나는 거를 용. 그 녹용의 녹은 아. 사슴 녹자고 네네. 용은 녹용, 사슴뿔입니다. 이 음. 사슴뿔처럼 용종은 이 뿔처럼 생긴 종양이다 이런 네. 뜻인데요. 우리가 그 흔히 위나 대장 용종, 뭐 용종 뗐다, 뭐 2개 뗐다, 3개 뗐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위나 대장은 내시경으로 이렇게 뗄 수가 있는데 담낭에도 이렇게 용종이 생기면 뭐 이거는 뭐 마찬가지 위나 대장도 이게 현재 암이냐 아니냐 또 이게 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듯이 담낭의 용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암이냐 아니냐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사실 가장 어렵고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중요하죠. 예. 이제 용종은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네.
가장 종류가 또 흔한 것이 있군요. 네. 콜레스테롤 용종이고 네. 선종, 선근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암인데 이 네 가지 부류에 대부분 다 드는데 우리가 보통 용종이다 하면 여기에 쓸개 안에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5 내지 7mm 사이즈로 이렇게 있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이거는 이제 MRI 상에서 여기 안에 뭐 여기 잘 보일지 모르지만 안에 이렇게 뭔가 더 큰 것이 용종이 있습니다. 용종 뿔 모양으로 혹은 닭벼슬 모양이라 얘기하는데 수술해서 봤을 때 이게 여기 이렇게 상당히 크죠. 닭벼슬 모양으로 되어 있죠. 요게 크지만은 선종으로 나온 거예요. 암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암으로 변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되는 질환이고요. 네. 선근종은 여기에 담낭의 일부 혹은 반틈 정도가 이렇게 꼭 자궁벽처럼 두꺼워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이분한 두께로 이렇게 고른 두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담낭 암과 감별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웬만하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안에 담낭 안에 약간 희끗하게 조영제가 이렇게 피가 흐르는 이런 용종은 수술했을 때 이 선종보다 작지만 이 암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류에 이렇게 어디에 속할 텐데 수술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는 이 아래 세 가지는 수술을 해야 되는 질환이지만은 이 콜레스테롤 용종은 웬만하면 추적 검사해서 작은 경우에는 2년 정도 추적하고 그만해도 되고 커지면 또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네. 이게 전형적인 콜레스테롤 보이네요. 용종입니다. 예, 보이죠. 이렇게 보이네요. 5 내지 7mm 사이즈고. 네네. 이게 보시면 이제 볼 온더볼 이 벽에 공을 딱 얹어 놓은 것 같은 이런 모양의 경성이라 해요. 페듐클레이티드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그 용종은 악성 가능성이 낮습니다. 대신 시사일하다, 무경성이다, 경부가 목이 없다 이런 종양. 예를 들어서 요 작지요. 이렇지만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4mm지만 무경성인 경우는 오히려 신경을 써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종도 잘 생기나요, 교수님? 네, 많습니다. 많은가요? 네, 상당히 많아요. 우리 초음파 뭐 장비가 발달해서 그런지 네. 너무 이 용종을 진단 가서 수술해야 되느냐 이렇게 찾아오는 환자들이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생각보다 흔하다고 하니까 네, 네. 어떻게 진단하나요, 그러면? 네, 초음파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고요. CT 촬영을 두 번째로는 이제 그 1cm 전후가 될 때 CT 촬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암을 감별하기 위해서 하고 뭐 내시경 초음파, 포강 초음파 이런 거는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자기 공명 영상도 사용하지만은 아까 돌을 진단하는데 아주 유용했는데 그만큼 유용하지 않고 CT가 오히려 더 중요하고 암인지 아닌지 감별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종양 표지자라고 얘기하는데 CA19- 검사를 통해서 암이면지 수치가 올라가 있거든요. 네네. 여기 보시면 이제 닭벼슬 모양의 이렇게 상당히 큰 이런 그 용종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술해서 이만큼 컸는데도 이건 선종으로 나온 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크다고 다 암은 아니고 이거는 용종이 암으로 변해갈 수 있는 그런 아데노마라고 하고요. 다음에 이제 선근종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그 뭐 자궁 모양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꺼울 때 이거 그냥 딱 봐서는 이게 암은 아닌가 처음에 아주 좀 경계를 하면서 보게 되는데 그래도 두께가 좀 비교적 이분하게 뭐랄까 고루고루 두께가 거의 일정하게 두꺼운 경우는 선근종일 경우가 많습니다. 선근종이라는 말이 선근 이게 자궁 근육의 그 안에 자궁근의 그 안에 그 점막이 있는 자궁의 선근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뭐 이쪽으로 좀 변형되어 왔다 할까요? 곡소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분절로 오는 경우도 있고 광범위하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담당과 감별이 중요한데 이 보면 이렇게 두꺼워도 이렇게 두꺼운데 돌이 이렇게 안에 많이 배겨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뭐 전형적인 여기도 보면 여기 뽀끔뽀끔하게 이렇게 뭔가 낭이 했는데 이런 경우에
용종입니다. 이게 선종증입니다. 아, 돌이 네. 여기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아쇼프와 로케탄스키 사이너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용종으로 영상으로도 진단을 하죠. 아, 예, 그렇군요. 담낭과 간별은 수술해서야 알 수 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위험 인자 예, 어떤 악성의 것들이 위험조는 이제 여러 가지 네. 중에 크기가 첫째는 1cm 이상일 때 악성 빈도가 15% 정도고 1cm 미만 크기가 중요하고요. 예, 예. 개수도 중요합니다. 아, 암은 대체로 1개, 음, 많으면 콜레스테롤 용종. 대체로 그렇습니다. 대체로. 작은 1cm면 5 내지 7cm, 7, 8mm 되는 여러 개가 있으면 대체로 콜레스테롤 용종이기 때문에 추적 조사하면 되고요. 나이가 50세 이상에서 발생한 것은 악성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개수는 악성은 1.1개라고 되어 있는데 뭐 1개가 많습니다. 1개. 네. 그다음에 모양이 아까 반복적으로 새살, 무경성, 목이 경이 있는지 없을 때, 없는지. 경이 있느냐, 네네. 경이 없으면 목이 없으면 악성일 가능성이 높다. 담석 동반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증상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 그렇죠? 예, 여기에 10mm 이상 크기고 그 무경성이고 크기가 변하고 50세 이상이고 단독변이다. 막 이러면 이제 수술을 해서 확인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통 결론을 짓죠. 그럼 일단은 용종이 있는지 없는지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초음파를 일단 잘 예, 초음파를 검진하실 때 보는 게 좀 중요하겠어요. 예, 1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고 변화를 추적하는데도 그게 좋습니다. 초음파가 굉장히 유의미하다. 네. 그러면 어쨌든 용종이 발견이 만약에 됐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치료를 하고 처리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1cm 크기 이하면 이제 그냥 추적 검사를 하는데 보다가 자라면 이거는 혹시 선종은 아닌가, 암은 아닌가 수술을 고려해야 되고 10mm 이하이고 50세 이상이고 담석 동반이고 용종이 1개고 무경성이면 이것도 수술을 하는 걸 권유하고 있고 수술 방법은 복강경 담낭 절제 수술로 끝이 나는데 암이라 하더라도 이 병기가 1기 B 담낭 점막이 있고 근육층이 있고 근육 바깥층에 장막층에 또 장막층이 있는데 근육층만까지만 갖는 저는 복강경 담낭 절제 수술로도 개복 수술한 것과 재발률의 차이는 없다. 그런데 2기 이상, 그러니까 근육층을 넘어서면 이거는 담낭 절제 더하기 림파선 절제술을 해야 된다. 요즘 뭐 복강경이 하도 많이 발달돼서 복강경으로 림파선 절제술도 하지만은 개복 절제술 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고 용종이 있으면 천공이 없어야 됩니다. 암일 것에 대비해서. 그래서 뭐 혹시 이제 뭐 전공의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하는데 용종은 전공의한테 안 맡깁니다. 예. 네, 이거는 터뜨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고 세심한. 돌의 경우 천공이 돼도 큰 무리는 없는데 우리가 뭐 외과에 살아서 제가 30년 살아오면서 전공의 교육이 없이는 우리 미래의 의사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의료 사태로 지금 정원 사태로 이렇게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고 전공의는 병원을 떠나가서 우리 교육 체제가 지금 다 무너져가고 너무 안타깝고 어젯밤에는 오늘 이 강의도 제가 걱정되지만 중간에 깨서는 잠이 안 왔어요. 학생들 전공의들이 그게 제가 참 가슴이 아파서. 정말이요.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의료 교육 체제가 무너지고 또 뭐 의료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제때 치료 못 받고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우니까 이 문제를 일으키는 정부에서 빨리 나서서 수습하고 모든 것이 정상화시키는데 앞장서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 중간에 제가 불쑥이를 말씀드렸는데 해결이 좀 돼야 될 텐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수님. 네. 네, 뒤에 이제 요게 추적 권고안이 붙어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거의 포함하고 있는데 한 가지 더 붙이면 보조 추정 검사할 때에 자라지 않고 개수가
그 머물러 있으면 2년 정도 추정하면 더 이상 음. 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고 수술할 거는 딱 그때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권고안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가이드라인까지 설명을 주셨고요. 용종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용종은 생각보다 꽤 흔하고 초음파로 쉽게 보이지만 이게 암인지 아닌지 감별하는 것이 좀 가장 네, 중요한 네, 네. 포인트고 이제 수술할 때도 굉장히 좀 섬세한 네.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주셨는데요. 질문, 용종에 관한 질문 좀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죠, 교수님? 한 시간 그렇네요. 반 훌쩍 지나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천천히 한번 보면서 용종에 대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옥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건강하게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라피슬라줄님께서 담낭 용종이 몇 년 동안 계속 4mm인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혹시 이 슬라이드 보여지나요? 네, 슬라이드 잠깐 이 보여주시면. 슬라이드 보여지나요? 이게 이제 권고안에 보시면 5mm 미만일 때 추적 필요가 없다 했고요. 6 내지 9mm더라도 6개월에서 1년 전마다 추적 전파하고 2년 동안 변화 없으면 추적 중단해도 된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은 돼 있습니다. 이게 유럽 여러 학회에서 다 이 의논한 후에 이렇게 된 가이드라인인데 여기 따르면 몇 년 했으면 추적 안 하셔도 괜찮지 않나. 우리나라 보험 검진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어서 건강검진 안 하면 강제로 받도록 계속 경고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 네. 해도 충분하지 싶습니다. 네, 충분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운 소망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 30입니다. 담낭 용종이 3개가 있대요. 1.03cm, 8mm, 2mm. 수술을 바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추적 관찰을 하고 나중에 수술을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1.03cm 한 개 있는 게 좀 걸리죠. 조금 신경이 쓰이죠. 근데 이제 3개라 했죠. 3개 있으면 저렇게 큰 콜레스테롤 용종도 1cm 전후가 있는데 이거는 누구도 결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30세면 거의 콜레스테롤 용종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제 생각에는 6개월마다 추적해보고 변화가 없으면 좀 봐도 되지만은 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또 질문 보겠습니다. 이코알라님께서 소화가 잘 안 되어서 위내시경을 했는데 담낭병이 헐었다고 하셨어요. 이거 그냥 지켜보자고 했는데 그냥 두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위내시경을 했는데 담낭벽이 헐었다. 위내시경으로서 담낭벽을 볼 수는 없거든요. 아마 위벽이나 십이장벽이나 그런 데 헐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 경우는 헐었다면 아마 담당 선생님이 아마 내시경 하신 분이 조직 검사를 권유하거나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티제님 질문 보겠습니다. 담석증과 부신에 혹이 있는 경우입니다. 58세 분이시고 이제 좌측 상복부 통증도 좀 있으시다고 합니다. 네, 요거는 혹시 네, 되게 담석증과 부신의 혹은 별개의 질환인데요. 네네네. 그게 이제 통증이 오는 것은 담석증에 의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부신은 혹이 있더라도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부신의 혹은 이제 기능을 하느냐, 호르몬을 이제 분비하느냐, 아니면 그 기능하지 않는 단순 양성 종양 대부분 양성이거든요. 그래도 저게 그 중에 악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한 2cm 이상 되면 수술하는 것이 보통인데 별개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해됩니다. 네, 요거를 같이 보실 필요는 없을 네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원님께서 20일 전 수술 후 담석 방지약을 먹는데 약을 먹으면 화장실 출입이 잦은데
약 복용을 중지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또 주셨네요. 네, 아까 그 담즙산이 대장으로 내려가면 자극이 돼서 이제 설사를 할 수 있다 했죠. 근데 이제 담석 방지 약이 대체로 막 울서데옥시콜릭 애시드, 키노데옥시콜릭 애시드, 이 담즙산의 일종이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제 작품명을 이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은 그런 작품들을 아주 먹음으로써 편한 분도 있고 불편한 네네네. 분도 있어서 아, 네네. 개별적으로 그게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아. 싶습니다. 만약에 저 약하고 관련이 있는 걸로 생각되면 약을 중단하는 것이 음. 낫겠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클라라님께서도 담낭의 용종이 0.4, 0.5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저 경우는 거의 뭐 콜레스테롤 용종이라고 봐지는데 저 정도 크면 그냥 뭐 한두 번 정도 추적 6개월마다 해보시고 뭐 변화가 없으면 그대로 두셔도 아무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 네. 그리고 수기님께서 건강검진 복부 초음파에서 담낭 소용종이 발견이 됐는데 이거 검사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주셨네요. 뭐 강의 후반부에 거의 다 말씀드렸다고 봐지는데 크기와 모양이 중요하다 했죠. 거기에 네. 따라서 추적 검사를 뭐 제한적으로 하시거나 뭐 그냥 두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봐집니다. 네. 그리고 김성옥님께서는 이제 교수님께 담낭 수술을 받아서 네, 건강하게 네. 아이고 너무 감사한 분입니다. 네, 아까 그 저 슬라이드에 보여드렸던 분인데 크기가 1.1cm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런데 그게 저도 사실은 암이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암으로 나와서요. 굉장히 그 적기에 수술을 잘 받으셨다고 이야. 생각해요. 지금 그렇군요. 한 3년쯤 됐지 예, 싶은데 예, 3년 되셨다고 네, 말씀 맞아요. 주셨고 네, 네. 수술하고 나서 보니까 악성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교수님의 저도 정확한 놀랐습니다. 판단으로 빨리 수술해서 별 문제 없이 일기로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다고. 와, 진짜 아유, 이런 네, 분들 반갑습니다. 뵈면 너무 또 기쁘실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네. 그리고 유튜브님 아이디 88년생 30대 후반입니다. 22년도 복부 초음파 시에 담낭에 6mm 용종이 하나가 발견이 되어 팔로우업하고 있습니다. 크기나 개수 변화가 없으면 계속 팔로우업만 할까요? 그리고 친구는 용종이 없어지기도 했다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네, 6mm 용종 아까 유럽의 그 여러 학회에서 연합으로 가이드라인에 보면 2년 팔로우하면 뭐 변화 없으면 그대로 둬도 무방하다 했죠. 그다음에 이제 친구의 용종은 아마 콜레스테롤 용종이 아닌가 싶은데 저게 변화가 수축되기도 하고 변화가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간 지나면서 싹 완전히 줄어들기도 하고 개수가 씻겨 나가기도 하고 개수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작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또 요즘 로봇 수술에 대한 맹신이 있는데 반드시 우월한 것만은 아니군요. 이렇게 또 의견 또 주셨고요. 또 송이 엄마님께서 안녕하세요. 위장복부 팽만으로 병원 가서 초음파를 검사했는데 담낭 용종이 2개 발견됐다고 합니다. 2개 다 0.6mm라고 하셔서 추적 관찰을 하기도 했는데 혹시 위장가스랑 담석이랑 좀 영향이 있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 질문에 대해서 제가 뭐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기가 어려운데 위장에 가스가 채였다. 동용종이 0.6mm가 아니고 6mm겠죠. 네, 6mm 겠네요. 네, 사이즈는 아까 0.6cm. 가이드라인대로 보시면 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장의 가스가 담낭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도 이제 위장과 소장이 움직이고 여기서 음식물이 내려가 할 때 코디네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짜줄 때 담즙을 짜줄 때 못 짜주면 이게 좀 그 정체되고 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디스코디네이션이 되면 저런 증세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게 제가 이해되고 이 가스 자체가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미니미니님께서는 담낭 용종이 0.6cm, 0.4cm 8개월 만에 조금 크게 커지셔서 걱정이 되신다고 합니다. 네, 한번 이건 중요한데요. 한 번 더 이게 한 1, 2mm는 그 측정 오차라는 게 있습니다. 초음파가 정확하게 이렇게 딱 1, 2mm를 정확하게 재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0.9, 3mm, 2mm 정도 이렇게 그 커지는 거는 그 다음에 해서 어떻게 변하느냐를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 용종으로 봐집니다. 그런 다음에 막 결정하셔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네, 조금 더 추적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행운소망님께서 용종 3개 중 1개가 1.03cm면 30대이지만 바로 수술하는 게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면 6개월 뒤에 초음파를 좀 한 번 더 해봐도 될까요? 네, 암이 발생하기에는 사실 좀 너무 젊은 연령이죠. 그러니까 수술을 어떤 분들은 뭐 쉽게 그냥 뭐 수술하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대단히 신중하신 분도 있는데 만약에 저도 사실 용종을 갖고 있습니다. 담낭이요? 예. 아, 저도 정말요? 6mm짜리가 있는데 예. 그냥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1cm니까 한 번 정도 그 연령이 젊으시니까 조금 더 추적 조사하면 이제 콜레스테롤도 용종인 경우에는 뭐 줄어들기도 하고 뭐 그러하니까 조금 더 뭐 신중하게 좀 보고 결정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관찰해 보시기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강구정 교수님과 함께 담석증 그리고 담낭 용종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고 깊이 있게 배워봤습니다. 대구에서 올라오셨는데 갈 때는 어떻게 가시는지요, 교수님? 이제 뭐 SRT 티켓팅 해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진짜 먼 걸음,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덕분에 논 구경 아주 잘 됐습니다. 오늘 진짜 교수님 맞이하려고 이렇게 펑펑 왔나 봐요. 네. 2시간 동안 라이브로 진행해 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교수님? 네, 뭐 제가 사실은 뭐 TV에도 몇 차례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대담도 하고 했었는데 이 자리가 대단히 어려운 자리네요. 정말요, 교수님? 제가 준비를 좀 하는 마음은 좀 뭐랄까 좀 드문 질환이지만은 신경 써야 될 그런 질환들도 준비를 했고 다 참 동영상이 없이 강의라서 조금은 좀 맥이 빠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곳에서 또 이렇게 실제로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화도 주고받고 뭐 일방적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질문도 받고 답변 드릴 수 있는 이런 거를 처음으로 경험해서 제게는 아주 유익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한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아보겠습니다. 69세 남자입니다. 담석과 용종이 발견된 지 30여 년이 됐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발견하셨는데 지금까지 자각 증상은 전혀 없습니다. 당시 담낭의 3분의 1 정도였는데 지금은 3분의 2 이상이시라고 하시고 용종은 수년 전까지 8mm, 6mm가 관찰되었으나 이제는 담석이 차면서 초음파로는 좀 관찰이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담도 결석도 발견돼서 제거 시술도 받았습니다. 담도 절제 수술을 해야 하는지요? 이런 질문을 길게 주셔가지고 차면서 초음파로는 관찰이 어렵다. 저게 무슨 말씀인지 얼른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담석이 너무 많이 담석이 담낭에 많이 꽉 차 있다. 또 용종이 8mm, 6mm가 같이 있다. 뭐 그런 거라면 뭐 담석이 꽉 차 있다. 그 자체로 수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정도로 차 있다면요. 저 의미를 제가 정확하게 좀 이해하기 좀 어려워서 담도 결석이 발견되었다면 또 담낭에 돌이 있을 가능성이 좀 많거든요. 뭐 저는 용종 8mm, 6mm 크기는 신경이 좀 덜 쓰이는데 뭐 연세가 69세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 질문까지 자세히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명의 강구정 교수님 말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이고. 댓글 주신 분도 계신데요. 오늘 정말 2시간 동안 알차게 귀한 강연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인터뷰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